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의 발언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일었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발언이 결국은 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홍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결국에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됐네요. 그러니까 네. 외교부가 당초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MBC의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지만 MBC는 뭐 정정보도할 게 없다, 정정보도 어렵다, 허위보도가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외교부가 법정 다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할 텐데 네. 대통령을 불러서 뭐 증인으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좀 궁금한 대목이긴 예. 한데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상황을 좀 되짚어 보시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밝혔었느냐면 예. 뭐 다수의 이제 음성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외교부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예. 법원에서 이제 활용할 주요 자료로 그걸 뭐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이렇다 저렇다라고 밝히기보다는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왜 MBC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려운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게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뭐 민주당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시에 내가 어떤 말을 했었다. 그런데 이게 왜곡 보도된 것이다 아니다. 이거를 좀 명확하게 가려줄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대통령 본인은 밝히지 않은 상태로 이 논쟁만 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좀 피로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지난해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됐고 대통령은 지금 새해 첫 순방길에 나선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MBC 기자 탑승을 허용하면서 이제 그 뭔가 대통령실과 언론사와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건 또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외교부의 네.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외교부는 물론이고 이제 대통령실까지도 나서서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MBC하고 이제 직접 갈등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해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보도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오죽했으면 이제 외신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보도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외교부 입장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상태고 예. 그 당시에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제 입장을 뭐 공고히 했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번에 하는 이제 외교부의 이 소송이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그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해야 뭐 나중에 이제 외교 활동을 펼칠 때 부담이 덜하다라는 뭐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예. 굳이 이번에 이 사안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일종의 이제 메시지를 외교부가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외교부가 이제 대신해서 마치 이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이제 야권이나 뭐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언론과의 관계를 굳이 이렇게 잡아나갈 필요가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긁어부스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해야 될 실익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예, 굳이. 근데 이 조치들이 대통령이 첫 순방을 떠난 뒤에 이루어진 건데 혹시 이 시점과 관련해서도 모종의 좀 고려되는 점이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MBC 기자들을 다시 이제 전용기에 태우겠다고 결정한 것도 그렇고요. 예. 지난번에 해외 순방을 했을 때 좀 대통령 주변의 다른 일들 때문에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가려졌다라는 게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 좀 고민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정작 해외 순방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가 별로 안 되고 주변적인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그런 사안들을 다 정리하고 간 것 아닌가. 이게 이제 나경원 전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신변 조치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예.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굳이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신호를 준 걸로 봐야 되겠죠. 이거를
뭐 일반 정무직 공무원들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 뭐 이를테면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그 사직 의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예. 자칫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출마에 대해서 예.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용인한 거 아니냐, 뭐 흔쾌히 받아들인 건 아니더라도 예. 나경원 전 의원의 의지를 어느 정도는 그냥 용인하는 수순으로 간 것 아니냐, 이런 신호를 주게 될 거를 혹시 우려한 게 아닐까.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나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직을 버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굳이 이제 사의를 밝히지 않은 기후대사까지도 이제 해임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는 대통령도 어느 정도 오케이를 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차단하려는 목적, 그런 의지와 취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은 절에 내려갔다가 SNS를 통해서 활동을 시작했고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어요.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2016년의 악몽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에 친박계가 이른바 진박을 간별해서 공천을 한 뒤에 총선에서 참패했던 걸 언급을 하는 건데, 2016년에 악몽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이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출마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갈등하는 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려면 누구랑 각을 세워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윤핵관들하고 각을 세우는 쪽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려갔던 방문했던 절도 구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했던 그 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절에 이제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무원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옳다고 생각되면은 주변에 반대가 있다고 해도 무소의 뿔처럼 고고히 걸어가야 한다, 이런 조언을 했다라고 지금 소개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쪽에 조금 더 기울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예. 기왕 나갈 거라면, 그리고 당선되고 싶다면 대통령하고 직접 각 세우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면 국민 여론도 사실 이제 좋지 않은 윤핵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을 세우는 쪽이 더 전략적으로는 좋겠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2016년에도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던 사람들이 문제였다.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좀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걸로 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을 하나하나 꿰맞춰 보면 어쨌든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짚어보면은 뭐 출마와 관련해서 아직 고심 중이다. 다만 언론 질의가 너무 많아서 대변할 사람도 정하고 일정 예고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텐데, 이 공보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예. 식의 이제 기자들을 주로 많이 모아놓은 단체 채팅방, 공보방을 개설한다는 거는 큰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차피 대선 국면이 아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출마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 상황에서 뭐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설을 전후한 시기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어차피 나가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김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나 전 의원이 해임된 뒤에 후임 인사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동서대의 김영미 교수입니다. 동서대라는 학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동서대는 장제원 의원의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이고 또 친형이 그렇습니다. 총장인 그런 학교예요. 대통령실에서는 물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라고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배경 때문에 조금 뒷말이 무성한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장제원 의원과의 인연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실은 후임 인선을 해임 발표와 동시에 했다는 게 오히려 더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왔던 게, 대통령이 여전히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예. 바로 다음 날 해임 조치를 하면서
곧바로 후임 발표를 했다는 건 사실 후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로는 사실상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해임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의 마음을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나 의원이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다,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지를 또 한 번 인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 하나만 더 짚어보죠. 친윤계의 대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 자기네 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은 되지 말라 이런 비판인가요, 조언인가요? 어쨌든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두 사람을 모두 저격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자주 다뤘던 게 이제 김장 연대인데 예. 김장 중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만 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요 며칠 사이에 김장을 이제 장제원 의원 혼자 담그고 있는 셈인데 예. 결국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을 이제 거론하는 거는 예.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향했던 대통령의 이제 간접 메시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는 안 된다. 예.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가는 거고 그게 곧 대통령과 대립하는 길이다. 예. 사실상 반윤 행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이제 김기현 의원과의 이제 각이 좀 더 선명하게 서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친윤 반윤의 대립 구도가 됐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의 중간 지대적인 어떤 그 예. 포지션을 아예 그 자리를 뺏겠다, 공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한 번 더 이제 명확하게 좀 그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어떻게 좀 가늠하세요?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SNS상에서 설전을 좀 상당히 주고받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은 지가 몇 달째 되어 가는데 그렇죠. 예.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결국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신 100% 전당대회 룰이 예. 본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요. 저도 알고 사실 앵커님도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와서 만약에 패배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정책 타격이 너무 명확하고 상당한 상황에서는 기왕이면 안 나오고 싶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친윤이 아닌 상태로 출마하게 되면 예.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명분 있게 후퇴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어. 나경원 전 의원이 일종의 이제 비윤의 기치를 세우고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출마를 포기해준다. 이런 이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연동될 걸로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명분 있는 퇴로가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시 100%로 치러지잖아요. 근데 리얼미터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의원,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압수하는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이거 마사지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좀 일축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는 일단 분명해 보이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당심은 뭐 친윤계랑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흐름은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뭐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당대표를 탄생시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는 걸로 봐야 될 텐데 예. 다만 저 여론조사가 한 달 반 뒤에 이제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지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여론조사 추이를 보긴 하겠지만 지금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정도의 2위라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결국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 그대로 이제 보는 거는 좀 어렵다. 다만 설 민심을 전후해서 김기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이나 이제 야권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울산 태화강을 건너면
인지도 차원에서는 격차가 상당하다. 예.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에 조금 더 가까운 김기현 전 의원이 얼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통해서 전국적 인지도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 추이도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 갈등 상황 살펴봤고요. 민주당도 갈등의 불이 번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친명 비명계의 갈등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불거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좀 불씨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총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개딸들에게 총 옆으로 쏘지 말고 앞으로 쏴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팬카페 내에서는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흐름하고 좀 결을 같이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이 이제 하나로 합심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제 복당을 허용을 하면서 비슷한 메시지, 그러니까 당이 하나로 화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고 최근에도 지지층을 향해서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박 전 원장이 사실 복당이 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여론전을 강하게 펼쳐줄 수 있는 인물을 원했기 때문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 지도부가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검찰의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당이 하나로 규합돼야 된다. 그런 쪽의 메시지를 원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 전 원장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예. 미리 이제 그런 메시지를 먼저 내서 방향을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확전되지는 않을까요? 정청래 의원 친명계로 꼽히는데 네. 박지원 전 의장에게 참여부터 하라 뭐 이렇게 던지면서 과거의 일들 줄줄이 소환을 했어요. 뭐 내부 총질은 물론이고 폭탄 던지고 탈당해서 대선 때 십자포화 던졌던 분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거 확전될지 좀 잠잠해질지 앞으로 이 민주당 내 갈등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은 사실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 신청했을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의 어떤 주류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소신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기존에 있었던 소위 친명 비명 갈등을 다소 좀 봉합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지키는 쪽으로 좀 같이 좀 마음을 모아보자 예. 이런 식의 흐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자체가 박 전 원장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양상이 주류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예. 오히려 기존에 좀 제대로 화합하지 못했던 그 이 당 내의 친명계와 비명계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이게 가능할지 여부를 좀 따져보는 그런 쪽의 흐름이 좀 생길 걸로 보여요. 이낙연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는 건데 최근 들어서 뭐 전해철 의원 같은 이 비명계의 중심 인물들도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좀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혹은 검찰의 어떤 수사 양상에 따라서 갈등이 또 한 번 또 불거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설을 앞두고는 그 봉합 시도가 조금씩 이제 눈에 띄는 양상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런 시도를 좀 계속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들으니까 설 지나고 나서 여당과 야당을 향한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각각 그 지지자분들의 어떤 의견도 어떻게 좀 봉합이 될지 이런 부분도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설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